소상공인들의 경제가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들이, 예를 들어서 배달앱이나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이 소상공인들의 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플랫폼을 점령한 기업들에게 정말 목숨줄이 지금 조여들고 있는 상태죠. 네이버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잠깐 선택을 해봤습니다. 검색 광고, 결제, 이제는 배송 서비스까지 이미 종속된 지는 오래됐고 목숨줄을 쥐고 있다. 네이버가 최근 물류사업까지 속도를 내며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네이버에 종속되는 게 무섭다라는 불안감까지 팽배하다. 국내에서 결제액이 가장 많은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은 네이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평가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쇼핑 생태계 확장의 열을 올리고 있다.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가 대표적인 예다. 뜻이 좋다는데 이견은 없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네이버가 독보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자, 이거는 배달앱에 대한 여러 언론 제목을 모아놓은 건데요. 소상공인들의 이익은 팍팍 줄어들고 있는데 배달앱 민족의 영업이익은 1년 새 768%. 배달앱 1위 배달앱 민족, 소상공인 상대 갑질논란. 배달앱 민족 요기요 배달통 누가 승자냐? 배달앱의 갑작스런 등장. 12조 시장의 혁명 신호탄, 배달앱 전성시대, 음식점 추절 경쟁, 마진 절반 떼어가는 배달앱, 고달픈 자영업자. 이제 배달의 민족은 독일보다 넘어갔죠. 20조 시장, 배달시장 독점. 이 내용은 작년에 KBS 시사 직격에 약 40몇 분 동안 방송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일으키려면 우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값이 또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1,000원짜리를 팔면 10%는 배달의 민족에게 줘야 되고 10%는 세금을 내야 되고 20% 까고 가는 거예요. 참 예전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앱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 동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3, 4km 떨어진 데서 우리 매장 앞에다 깃발을 꽂아버려요. 그러면 손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 매장이 있는 거죠. 누가 더 광고비를 많이 투입하냐.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노출은 많이 되고 매출은 오르는 게 보이니까 너도 나도 깃발을 무분별하게 꽂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루 매출이 127만 8천 원인데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이 60%예요. 배민 수수료 8.48%. 누가 이 공룡을 키웠을까요?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이 내리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카드 수수료, 그게 얼마나 아까웠어요. 근데 팔아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다 내는 거는 18만 4천 원인데 배민 6.25 수수료는 81만 6,400원이에요. 참 이래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장사를 해도 적자입니다. 실제 가게가 여기 있는데 가상의 가게가 방면 2.3km 내에 내 가게 앞에 다른 업체가 깃발을 꽂으니까 나도 다른 업체 앞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돈이 다 독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 같은 마진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울트라 정액제, 바로결제 수수료 12%. 일단은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다 망합니다. 직접 주문하게끔 돼야 되죠. 매출은 그래도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거는 남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배달앱 수수료 빼고 나면 아예 없어요. 참 이런 실정입니다. 왜? 한글 전화번호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페니실이니까요. 한 번만 들어도 평생을 기억하는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알릴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몰락을 막을 수 있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소상공인들의 경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포털들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데 정작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급속도로 배달앱이나 쿠팡이츠,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주문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배달의 명수, 배달 독립 만세 등 다른 대안말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이나 포털들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주문 시장을 장악한 포털들이 광고비와 엄청난 수수료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 직접 주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업소를 검색하는 건 좋은데 거기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걔네들이 다 먹습니다. 걔네들은 닭 한 마리 안 튀기고 배달도 걔네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깃발 꽂아서 그 광고 수수료가 천문학적인 수수료가 나갑니다. 옛날에는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하지 않았을 시대는 이런 돈이 안 나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에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달앱에 직접 결제를 해버리니까, 주문을 직접 받고 거기서 결제를 해버리니까 또 다른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작 소상공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외국의 배달앱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수료 챙기고 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그리고 왜 안내 서비스들이 발달했을까요? 상호와 연락처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 서비스들이 이제는 주문 시장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외울 수 없는 전화번호로 인해서 안내 서비스가 발달했고 114에서 네이버나 구글로 급발전했습니다. 많은 인력 대신에 AI 하나가 해결합니다. 옛날에는 114에 전화를 하면 수많은 안내원들이 전화를 응대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지금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일자리 다 날아갔죠? 그것뿐입니까?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피 같은 마진을 모두 뺏어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자재가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숫자가 아닌 단어나 문장이 연락처가 되면 가능합니다.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글 전화번호를 보급하면 해결이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배달앱 사업을 할까요? 무엇이든 나를 통해 주문하고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배달앱이나 포털을 통해 물어보고 주문하면 소상공인들은 모두 전락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들만 전락하는 게 아니라 주문하는 사람들도 전락하게 됩니다. 직접 주문하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개명을 해야 됩니다. 앱을 통해 주문하면 안 됩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면 안 됩니다. 배달앱을 통해 서치는 하지만 직접 주문을 해야 됩니다. 업소 사장님들도 플랫폼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전화번호를 가입을 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3차 산업시대에서는 네이버 검색창에 가구톡 세상을 입력하세요. 네이버만 알려집니다. 검색창에 브랜드를 홍보하면 검색 사이트만 유명해지고 갈수록 광고비만 높아집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는 가구톡 세상의 전화번호는 가구톡 세상입니다. 한글 전화번호로 홍보하면 내 브랜드가 유명해지고 갈수록 홍보비가 줄어듭니다. 거대한 노브랜드 플랫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에 물어봅니다.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에 상위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우리 업체가 알려지질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브랜드를 계속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가 실종된 소상공인들의 브랜드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주문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경제를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되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